윤문화 한국 연방 창설 제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2천여 부족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말 유치아를 외치며 윷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우리의 전통놀이 윷놀이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세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론 일부 왜 윷문화 연방인가?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윷문화 연방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국가적 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국군 병력 수요도 감소하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전쟁 당시를 잠시 돌아볼까요? 그때 터키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병력 숫자는 두 번째였지만 놀랍게도 전 병력이 자원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계 2,000개 윷놀이 부족들에게 우리가 모두 한민족의 형제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에서 지원병들이 몰려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2,000개 부족에서 각 부족당 청년 10명씩만 한국 용역 국군에 입대시킵니다. 그러면 약 3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병부터 하사까지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로이민과 출산 대책입니다. 세계 2,000개 부족의 대표들을 한국에 초청합니다. 윷놀이 축제를 열면서 조국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한민족의 형제임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교민들과 해당 지역 부족들을 자매결연으로 맺어서 한국어, 한글, 한국 문화를 교육합니다. 세종학당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민족 성지순례 행사입니다. 민족의 성지로 2,000개 부족 인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한국 방문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유도하는 거죠. 본론 2부 역사적 증거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먼저 1926년 카네기 재단 보고서를 볼까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멕시코의 마야 문명은 빙하 시대에 베링의 협을 건너 알래스카로 이주한 약 5,000년 전 조선산, 즉 백두산 중심의 한민족들이다. 우리의 생활 풍습과 언어들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네, 꽃신, 낙 같은 용어들, 그리고 맷돌, 팽이, 자치기, 윷놀이, 배틀, 물동이, 물두레박 같은 풍속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대영백 과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마야 문명을 한민족의 문화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구 최초의 슈메르는 한국어를 사용했으며 한국인 소호금천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의 아무르족, 아까쪽은 어디서 왔을까요? 동방 땅끝 아무르강, 흑룡강 주변의 아무르 민족입니다. 아까쪽은 황해도 아까스로 황소인간 고분이에요. 놀랍게도 아직도 요단강 중부지방에 코미족, 즉 곰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말을 구사하고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고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메르를 지배한 민족은 동방의 한민족이다. 만년 전 제2 브로노브스키의 인간의 상승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동양에서 그리스로 이입되어 온 문명이다. 하프쿠트의 고대 해양론과 우주의 역사에서는 더욱 명확합니다. 고대 만년 전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으며 그것은 동북아 만주에서 아메리카로 이전되었으나 그 후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은 황국 문화였다. 본론 3부 윷놀이의 세계적 전파.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볼까요?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수를 넘어 알타이,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캄차카 반도를 지나 북미 대륙, 그리고 마야, 잉카까지, 서쪽으로는 우루와 슈메르, 이란, 이라크, 터키, 스페인,
이집트, 발칸반도, 로마 지역,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티벳, 인도, 스리랑카까지 한민족의 이동과 함께 끝없이 천선 문화의 한 가닥으로 펼쳐진 윷놀이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윷놀이 역사로 본 세계 역사는 바로 한국이 시원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디언의 언어를 연구했던 그린버그 교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의 말과 우리말이 같다는 거예요. 지붕을 덮이 신을 신 아버지를 아파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과 하나의 근원이라는 증거입니다. 1936년 맥킨토시 교수가 주장한 대로 세계 문명의 근원이 동북아 한민족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88년 미국 사회과학원 회보에 실린 루카 카발라 스포르차 교수의 논문을 볼까요? 인류의 언어, 치아, 유전자 풀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중국 황하 북쪽인, 알타이 산맥 동쪽인, 몽골인, 티베신, 수메르인, 에스키모인, 북미 인디안들은 같은 언어권, 같은 유전자를 가진 동일 민족이다. 본론 4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윷문화 연방 창설 대회를 엽니다. 제1회 대회 일정을 보시죠. 첫날, 각 부족 대표들이 입국합니다. 숙소를 배정받고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관광합니다. 각 부족은 전통 의상을 입고 부족별 윷놀이 도구를 제출합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세계 윷문화 연방 조직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2,000명의 윷부족 대표와 2,000명의 안내 통역요원이 함께합니다. 오후에는 세계 연방 출정식을 엽니다. 대통령의 치사, 연방 의장의 대회사가 있죠. 저녁에는 대통령 주관 리셉션이 열립니다. 약 5,000명이 참석합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세계 윷문화 포럼을 엽니다. 한국 윷문화를 소개하고 규격화합니다. 오후에는 세계 부족의 민속 복장, 민속춤 잔치를 열고 부족별 유출 소개합니다. 저녁에는 한강 야경을 참관합니다. 넷째 날, 윷문화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범 행사를 합니다.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위원 전원을 초청합니다. 천황과 백성들의 소도 제천 천재 행사를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흰소 제물과 다른 희생물은 부르 가정에 배부합니다. 백성과 천황의 대화, 상이아달, 화백회의 만장일치제를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다섯째 날, 윷문화 축제 및 윷놀이 대회를 엽니다. 저녁에는 방송국 연예 행사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 부족별로 20개 조로 나눠서 한국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일곱째 날, 오전 관광 후 해산합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축제는 일국가 일주제 축제입니다. 브라질의 삼바 축제, 스페인의 오렌지 축제 같은 거죠. 그런데도 1회 축제에 그 나라 1년 국가 예산만큼의 수익을 올립니다. 우리 윷문화 축제는 어떨까요? 윷문화라는 단일 주제에 2,000개 부족 국가가 참여합니다. 세계적인 평화축제, 성지순례 행사로 매년 1억 명이 입국합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까지 함께하면 한국 1년 예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영토 확장입니다. 2,000개 윷부족 국가 연방으로 민족성 회복 사업을 합니다. 한국어, 한글,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교육합니다. 부족별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거죠. 넷째, 윷놀이 문화공원을 건설합니다. 이곳은 한민족 성지순례 장소가 됩니다. 무주의 태권도원 규모 이상 약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관람석 5,000석의 경기장, 어린이 파크, 소떼공원, 18홀 골프장 3개를 만듭니다. 윷박물관도 만듭니다. 천문도, 훈천에 고인돌 덮개석 위에 윷판 암각화를 전시합니다. 이것은 5,000년 전 시대에 한국에 천문학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천부경, 참성단, 장승과 소떼, 홍살문도 함께 전시합니다. 본론 5부 윷판의 철학. 자, 이제 윷놀이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윷판은 무엇일까요? 윷판은 천문도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 즉 하나님의 궁전을 중앙에 두고 우주를 섭리,
운행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교육하는 교재였습니다. 유판은 북두칠성 사계도입니다. 유판에는 1수부터 9수까지 각 수에 맞춘 철학과 신앙 강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1수는 하나님 사상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치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판의 둘레원은 하늘이며 안쪽의 십자는 땅입니다.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유판은 2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 한 달의 길이와 같죠. 중심에 천원점, 즉 북극성, 태극, 천중 1점을 두고 주변에 28점을 둡니다. 북두칠성이 중심 1점을 호위하는 겁니다. 바깥의 윤말, 즉 태양과 달이 둥근 원을 그리며 돌아갑니다. 백말, 즉 태양의 궤도는 황도라고 하고 흑말, 즉 달이 도는 궤도는 백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황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달이 백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한개월 27일 7시간 44분이 걸리죠. 유판은 백십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 음양 교차점의 십자를 천심십도 진결, 즉 하나님의 마음이 정방 십자가 도의 진리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를 밟고 맑은 백자를 넣어 백십자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백십자 철학은 수직과 수평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직선, 즉 공경천과 수평선, 즉 시해인이 맞닿는 가운데 점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 시종 철학 사상이며 태극 사상입니다. 윷놀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윷놀이와 유판은 우리 민족 신시환국, 고조선 당시부터 이어온 국민교육, 신앙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중심 하나님 나라로 세계의 지도 국가임을 국민의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 유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신앙, 태극 사상, 삼위일체 사상, 1월 오행 사상, 12지지, 24절기 농사법 등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돌 덮개석에 그려진 유판 7별은 우주 천문학 강좌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천재 재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윤문화 한국 연방 창설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 국군 병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윷놀이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2천여 부족,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말로 유치아를 외치며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입니다. 같은 DNA를 가진 한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세계 윷문화 연방을 창설합니다. 둘째, 2,000개 부족과 문화, 경제 교류를 합니다. 셋째,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듭니다. 넷째, 성지 순례 관광 사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다섯째, 근로 이민, 국군 용병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세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세기입니다. 세계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모두가 함께 생존하며 종교 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만 종교의 시원 사상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세계에 전하였던 하나님 사상이 각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특성이 혼합된 새 종교를 만들어 다시 원산지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옛 조상들의 하나님 사상을 주제, 국민들에게 전하게 하여 종주권 회복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윷놀이 2,000개 부족 국가를 연합하여 함께 힘을 모아 고토를 회복하고 민족의 문화로 팍스 코리아의 비전을 살려서 태평양 시대 새 문명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혼과 맥이 세계사의 주류를 이루어서 빛과 생명의 진리로 세계 만방에 한민족의 진운을 다시 떨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의 진원지입니다. 유판을 들고 다시 세계로 향합시다. 유비쿼터스 IT 시대에 발맞춰 한민족의 철학, 하나님 신앙의 세계와 한글의 세계 공용어 시대를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윷문화 한국 연방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